박정희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를 외치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정 조치됐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식용 관련 영업자는 기한 내에 신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4일부터 6일까지 문정둔치와 순흥면 선비촌 일대에서 한국 선비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화랑밥상 재현 시식회가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토대로 전통 음식 전문가 단체의 고증을 받아 화랑밥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 의결 전 육정미 의원은 복지 예산을 줄인 만큼 어려운 재정 상황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하느냐며 약 8분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투표에서 재석한 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조례안은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동대구역과 대구 대표도서관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한편 표결에 앞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정희 기념사업을 반대한다며 현수막을 펼치려다 경찰과 의회 관계자에 의해 저지되는 등 소동이 일자 이만교 의장은 방청객 전원 퇴장을 명했습니다. 박정희 기념화 사업 조례안이 가결되자 시민단체와 지역 야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사구 인형열사 계승사업회는 대구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허락도 없이 세금을 축내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건립을 막아달라며 호소했습니다. 대구 지역 야권 정당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은 동대구역과 대구도서관 두 군데에 동상이 건립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역시 동상이 지어지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시행됐습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도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구시 안중근 경제국장과 어떤 조치 이어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3대 게시장이라며 경기도 성남의 모란시장, 부산의 구포시장, 그리고 대구의 칠성시장이 언급되곤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칠성시장만이 남아있는데 현재 어떤가요? 칠성 게시장이 전국적으로 전국 3대 게시장이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는 칠성동 게 골목에 대해서 지난 2019년부터 단계별로 폐쇄 조치를 해왔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신탕 업소 서너 군데, 또 건강원 몇 군데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3대 게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실과는 조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6일 개식용 금지법이 시행이 됐고 또 지금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예, 저희 대구시는 개식용 종식법이 2월 6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경제국장인 저를 팀장으로 하는 개식용 종식 전담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농장, 도축장, 또 유통, 식품 접객업을 포함한 이 관련 영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 그리고 전 폐업 지원을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7일까지가
이 게시경 관련 영업 신고 마감일입니다. 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보다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진 않겠지만 이게 상인들의 입장에선 생업이다 보니까 이대로 손 놓기가 좀 어렵다는 말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업 폐업 지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림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전업 폐업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업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잘 농림부에 전달을 해서 전폐업 가이드라인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절차들이 이 게시경 종식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영업장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전폐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27년까지 이 게시경 종식을 완료할 목표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안중근 경제국장과 함께했습니다. (2024)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서천 문정둔치와 선비촌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성균관장과 성균관 유도회장을 비롯해 지역의 유림 등 100여 명이 참가하는 고유제로 선비 정신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den동어미 화전놀이 공연을 비롯해 한방체험과 소수소원 야행 등 선비의 삶과 풍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영주에서는 또 처음 선보이는 드론쇼, 그리고 작년보다 좀 더 규모가 커진 퍼레이드, 그리고 6.25 성지인 영주에서 보다 더 많은 전통을 또 체험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선비세상 잔디광장에서는 영주 풍기인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해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찾아가 풍기인견의 우수함을 소개하던 행사로 올해는 본고장인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풍기인견 제품 전시와 판매를 비롯해 인견과 대마의 복합원단으로 제작한 의상 패션쇼와 하나뿐인 스카프 만들기, 탭댄스 공연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2024 문경 찻사발 축제에 지난 1일까지 1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번째를 맞은 올해 찻사발 축제는 생활자기의 대중화를 목표로 커피 사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가격대의 찻사발과 도자기를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찻사발 빚기와 그림 그리기 달의 체험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는 오는 6일까지 문경세제 오픈세트장에서 열립니다. 신라시대 화랑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화랑밥상 재현 시식회가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삼국유사 내용을 토대로 전통 음식 전문가 단체의 고증을 받아 화랑밥상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신병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도에서 열린 화랑밥상 재현 시식회. 청도 동공 막걸리, 주먹밥, 두부된장국, 쓴바귀 나물, 죽순 들깨찜, 미나리 북어 무침 등으로 구성된 화랑밥상입니다. 삼국유사 효소왕 죽지랑조의 내용을 토대로 전통 음식 전문가 단체의 고증을 받아 1500년 전 화랑밥상을 창의적으로 재현했습니다. 화랑밥상은 요즘 시대로 말하면 로컬 재료를 이용한 비건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도의 감, 꽃감, 그리고 이제 감식초, 감청, 그리고 또 청도 이제 특산물인 미나리 그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베이스가 된 이제 오첩반상을 만들었고요. 화랑밥상 재현은 청도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향토 음식 개발 사업의 하나입니다. 경북 청도군 운문면은 과거 운문사 일대에서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임전무퇴 등 세소고개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입니다.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삼국유사에서 화랑 죽지랑이 노동하던 부와 드고를 술과 떡으로 추정되는 음식으로 위로했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화랑밥상 시식회를 기획했습니다. 삼국유사의 화랑 죽지랑이 그의 부하 드고를 만나러 갈 때 설병과 술을 들고 가서 위로하고 데리고 왔다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에 있는 설병은 혀설자 떡병자, 오늘날의 확대 그리고 창의적 해석을 통해서 화랑밥상은 이달 중으로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인근 음식점 3곳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입니다. 청도군은 청도 화랑 이야기를 토대로 개발한 화랑밥상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랑밥상은 화랑정신의 발상이 우리 청도에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랑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연구 개발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밥상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화랑의 리더십을 되새겨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랑밥상 우리 청도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먹거리이자 관광 자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청도군과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 지역의 근검 절약 정신 이야기를 품은 새마을밥상 재현 시식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경북 의성군 일원이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포항 배터리, 안동 산업용 햄프, 김천 스마트 그린 물류, 경산 무선 충전에 이어 5번째 규제자유 특구가 출범했습니다. 세포 배양식품 특구는 오는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99억 원 규모로 의성군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일원에서 혁신기업 10개사가 참여해 세포 배양식품 상용화 실증을 수행합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판촉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쿠팡, 네이버, 11번가와 지마켓 등 온라인 채널 14개사에 경북 제품 특별 전용관을 개설해 이달 한 달간 추진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00여 개사가 참여해 식품, 유아동, 뷰티, 생활 주방용품, 반려동물 용품 등 3천여 가지의 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 사업에 안동소주 2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밀과 논일다와 민속주 안동소주로 각각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2년간 체험장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관광 상품화 등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해 생산에서 관광, 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이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주시 순익면 선비세상 인근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코레일 영주교육원은 교육과 숙박,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주말과 휴일 등 교육 비수기에는 휴양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연 2,500여 명의 교육생과 코레일 직원이 교육원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오는 22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 구조의 적합성과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귀금속 판매업소와 정육점, 쌀집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과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 필증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성구가 다음 달 10일까지 망월지 두꺼비를 주제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서 두꺼비 생태와 두꺼비 산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수성구는 생태계 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해 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